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이 상승폭을 더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주 장세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행인 것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는 종목이 하락하는 종목보다 이제 조금 더 많아졌고요. 2200포인트까지 단 5포인트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종목은 잘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궁금하신 종목 그리고 계실 텐데요. 보내주세요. 저희 쪽으로 보내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전략 세워드리고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하단에 번호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매수할까 말까 할 때도 질문을 보내주시면 하세요 마세요라고 또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린다고 합니다. 유튜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이 열립니다. 라이브 채널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서울경제TV의 하채기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같은 시장 사실 지수만 딱 봤을 때 그리고 저희가 방송하기는 참 좋은 시장인데 실제로 리딩하시는 분들이나 몸담고 계신 분들은 좀 쉽지 않은 시장일 수가 있어요. 질적으로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이와 관련해서 두 분이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오늘은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예, 먼저 하세요.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수는 가고 종목들은 상승 종목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그런 흐름인데요. 특히 거래소 같은 경우는 416개로 나오네요.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이 406개 조금 더 나오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이 554개, 하락이 677개 나오면서 그야말 그대로 그냥 눈에 보이는 숫자만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전체적인 종목으로 봤을 때는 종목 장세가 조금 위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는 중소형주 종목들이 좋았어요. 근데 오늘은 대형주, 특히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셀트리온 이런 시총 상위 종목들이 좀 주도를 하면서 시장이 조금 개인 투자자들의 종목들이 상승 여력이 좀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또 내일은 또 반면에 또 대형주가 좀 약하면서 또 중소형주가 좀 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하루 가지고 평가는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자, 원달러 지수 오늘도 지금 강하게 하락을 하면서 약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 반등이 나왔을 때 5일선이 붕괴가 되면은 자, 원달러 지수는 쉬어간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시장에는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안정적으로 참여를 하셔도 무방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적으로 봤을 때, 자, 외국인들이 아침에 선물 쪽에서는 매도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아침에 증시와이드 출연했을 때 시간이 지나서 외국인이 자, 매수세로 좀 전환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열어놓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그 이유는 자, 콜옵션 쪽에서 매수세가 좀 들어왔기 때문에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사셔야 됩니다. 지금 팔 때가 아니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또 이제 어느 정도 좀 단기적인 고점이 좀 올라가서 추세가 좀 꺾이면 그때 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매수를 하게 되면은 더욱더 좀 손실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 고점에서 추세가 전환하기 전까지는 개인 투자자분께서 조금 매도하지 마시고 좀 매수로 좀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종목은 계속해서 순환되면서 올라가니까 오늘 내가 안 갔다 해서 너무 답답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박 의원님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나요? 갑자기 네. 감기 기운이 오셨어요? 예. 일단은 지금 종목들 거의 우량주 위주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시총이 큰 이제 제약 섹터 쪽과 그리고 반도체 섹터만 지금 강력하게 지금 수급이 좀 몰리고 있는 흐름이고요. 자, 지금 거래소 흐름을 보더라도 지금 전기전자 쪽, 즉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쪽에만 강력하게 좀 수급이 몰리면서 현대차와 그리고 셀트리온이 좀 같이 좀 동반으로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이러한 흐름은 전형적인 회복 시장에서 나타나는 흐름인데요. 이렇게 좀 지수가 끌어올려지면서 강력하게 좀 회복 시장이 나올 때는
이렇게 좀 덩치가 큰 대형주 위주 그리고 특정 어떤 게 덩치가 있는 섹터들만 위주로 좀 상승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섹터 그런 종목들을 들고 있지 않는 이상은 상당히 이제 재미없는 시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시장이 상승력이 나오면서 이제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력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중형주, 소형주 쪽으로 차근차근 또 상승이 나오니까요.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대로 내 종목이 좀 안 좋게 흘러가지 않는 이상 이대로 홀딩하시면서 한번 잘 끌고 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좀 긍정적인 멘트를 주셨는데 이제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118번님께서 SPO셀 17,883원 35%한 번에 매수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예. 목소리가 계속 잠겨가지고 기분 탓이에요. 그런가요? 예, 아시 탓 아닐까요? 아니야. 그런가요? 네. 자, SPO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자, 보시면은 2018년도에 상장을 해가지고 한 1년 조금, 한 1년 한 2개월 좀 돼가는 그런 종목인데, 자, 상장하고 좀 눌림목 줬다가 2만 원짜리가 43,000원까지 가면서 자, 배의 상승률이 나왔던 그런 부분이고, 지금은 자, 여기에서는 이제 가격 조정이 일정 부분 좀 나왔던 부분이 되겠고, 이제는 기간 조정이 좀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재료를 봤을 때는 나쁜 재료가 좀 아니죠. 자, 보시면은 S에너지가 최대 좀 주주로 좀 잡혀 있다는 게 좀 확인이 되겠고요. 자, 보시면은 이제 그 건물용 연료전지라든가 발전용 연료전지 이렇게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이고, 제조하고 있는 회사이고, 자, 좀 보시면은 좀 매출액이 시가 대비해서 조금 떨어진다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매출액과 시가총액이 좀 나와야 되는데 조금 그게 아쉽다라는 거고, 좀 ROE 같은 경우는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8% 이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지 이제 매출액이 조금 이제 그게 걸리는데, 그것만 좀 좋아진다고 하면 기본적 분석으로 상당히 좋으니까 좀 주가 좀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기술적 분석에서 우리가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눌림목, 자, 여기 자리 지금 파동이 끝나가는 자리에서 지금 여기서 잡고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 여기 16,750원 정도, 16,750원 정도 자리를 손절 라인을 잡고요. 자, 목표가는 여기 22,35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도 들어가 볼까요? 1683번님의 우리들 휴브레인 매수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이거 매수해요, 말아요? 뭐 매수는 하시더라도 철저하게 좀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165억짜리 회사가 시가총액이 789억이다 보니까 시장에 충분히 좀 부각을 받고 있고, 그리고 피트니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즉 운동 기록 신체 지수를 가지고 이제 운동 계획을 자동 조절하고, 그리고 최첨단 이제 이런 운동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요런 현재 지금 지속적인 적자를 내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지수 흐름과 맞춰서 동반 상승력이 현재 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좀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지금 따라잡게 된다면 3,100원짜리가 손절 라인이 될 것 같네요. 3,100원. 그래서 철저하게 3,100원 손절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상태로 상승력이 바로 이어지게 된다면 3,450원 정도의 전량 매도하면서 짧은 수익 한번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들 휴브레인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3306번님, SO일 98,600원에 비중 20%라고 합니다. 이게 참 등락이 좀 있어요, 이 종목도. 원래 이러진 않는데. 네, 제가 10월 31일에 여기 방송 출연하기 전에 전화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방송 출연해서도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유가 지수를 강조 좀 드렸었습니다. 자, 작년 10월이죠. 10월 3일에 96.9배럴까지 갔다가 이게 42.36배럴까지 해서 급락이 좀 나왔었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는 가격 조정이 나왔던 부분이 되겠고, 자, 그 뒤로는 이제 기간 조정이 좀 들어갔던 부분이 좀 맞겠는데요. 제가 10월 말부터 해서 한 달 넘었네요.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원달러 지수가 장기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장기 상승을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강조드렸는데, 지금 보시면은 무역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거나 아니면 어느 쪽에서 감사한 이야기 나오면서 계속 가는 부분이고,
자, 그래서 보니까는 여기 유가 관련된 종목들, 화학주들, 정유주들 계속해서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자, 여기서 또 이제 빠졌던 게 이 아람코 상장 이야기가 나오면서 영향을 좀 미치지 않겠느냐 했는데, 제가 이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악재가 호재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람코 물론 이제 상장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상장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뭐 획기적인 바람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히려 그냥 뭐 다른 뭐 상장한 것보다 조금 뭐 낫지 않나, 그렇게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98,600원 약간의 손실 구간인데요. 저는 계속해서 좀 홀딩 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유가 지수를 보시고 계속해서 좀 가시는 게 좋겠고, 일단 유가 같은 경우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들 거니까, 자, SOE 같은 경우도 좀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수익을 극대화하는데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지금 상태에서 손절할 필요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신다고 하면은 107,000원이죠. 여기를 1차적으로 단기 목표를 좀 잡으시면 되겠고요. 자, 2차적으로는 자, 한 115,000원 여기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S51 지금은 손절 타이밍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6026번님의 후성 들어와 있습니다. 7,940원에 비중은 10%.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후성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산 가치 대비 한 3배 이상 부각을 받고 있는 회사이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불소를 기반으로 한 이제 기초 화합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냉매가스로 유명하고 또 2차 전지 관련 화합물, 그리고 불화수소도 관련해서 또 부각을 받았었죠. 실적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흑자를 내고 있고 매출도 상승력이 그대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앞으로도 충분히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일정 부분 존재하는데, 주가 위치를 보면 이미 자산 가치 대비 3배 이상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이 8,300원, 200원 자리가 좀 고비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가 돌파가 되면 8,800원 자리까지 좀 열리게 되는데, 이 8,200원을 돌파하지 못하면 다시금 또 조정, 기간 조정이 또 7,600원 정도 자리까지 또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8,200원 저항 여부 내일 시세 흐름에서 한번 보시고, 만약에 8,200원이 돌파가 된다면 8,800원 정도 자리까지 제한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생각보다 강력하게 상승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9,200원 정도 자리까지 추가적으로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건 내일 시세 흐름에서 8,200원이 돌파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돌파하지 못하면 전량 매도로 짧게 수익 실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후성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은 6910번님의 일신바이오입니다. 2,400원에 30%. 하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네,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평선들을 잘 만들어냈습니다. 그동안에 여기에서 이제 21선이 좀 역배열이 되어 있는 부분이었는데, 자, 어제 이제 기점으로 해서의 이평선들이 자, 정배열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런 시즌이 좀 되면 항상 백신 관련된 뭐 약품 관련된 종목들이 이슈가 다시 한번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가져가시라는 말씀 드리겠고,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단기 평선들이 이제 붕괴가 되면 또 한 번 좀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21선 가격인 2,050원 정도 손절 라인으로 좀 잡고 좀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목표가는 여기 2,525원 말씀드립니다. 근데 여기 2,525원 오기 전에 뭐 음봉이 크게 나온다 하면은 거기에서 수익을 실현하시고 나오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이어갑니다. 캠트로닉스 들어와 있고요. 1,750원에 비중 30% 담고 계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최근에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19년 들어서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상당히 지금 급증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과거 좀 2017년 좀 적자 기조까지는 상당히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가 최근에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주가도 그에 발맞춰 좀 상승력이 2019년 들어서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산 가치 대비 시가총액을 좀 보면 2배 이상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 위치에서는 철저하게 좀 기술적으로 마찬가지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좀 매수가가 캠트로닉스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17,000원이겠죠? 자, 이 상태로 16,300원 돌파하게 된다면 일단은 본전 처리 17,500원 정도 자리에서 빠져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16,250원 돌파하지 못하고 16,350원 돌파하지 못하고 이대로 눌리면은 일정 부분 기간 조정을
대략 한 14,000원대까지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하니까 빠르게 컷하고 다시 기술적으로 재접근하기 바랍니다. 네. 네. 캠트로닉스 들어봤고요. 9024번님, DB 하이텍 너무 잘 갑니다. 이거 지금 매수해도 될까 하셨는데 석 달 만에 지금 15,000원대에서 지금 3만 원 가까이 올라왔거든요. 예. 그 매수하는 것은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 그냥 잘 수익 내고 나오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 종목이 좀 들어왔을 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에서 제가 그 출발 증시와이드 출연해가지고 매수 사인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좀 지켜보자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 뒤로 지금 계속해서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자 보시면 이제는 점점 시세가 좀 차익 실현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제 막 급등하다가 가니까는 오히려 따라가다가는 나중에 계좌가 손실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렇게 이제 보이잖아요. 그러면 나도 보이면요, 다른 사람도 다 보이면 똑같이 동일하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종목을 운전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때 던지고 가는, 시세 차익을 내고 가는 그런 아주 좋은 자리를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께서는 이거는 매수를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지금은 너무 과열이고 내가 좋아 보이면 남들도 좋아 보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꼭 명심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0590번님께서는 심텍 12,700원의 비중 20%인데 매수가까지 올까 지금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네. 올 것 같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좀 파동 흐름을 좀 보면은 지금 매수가까지 올라오면 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현재 지금 재무 구조가 상당히 안 좋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2019년 들어서 2018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긍정적이었는데 2019년 들어서 안 좋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다행히 주가는 올라오니 여기서 본전 수준 올라오면 좀 털어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1,597억짜리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2,742억을 찍고 있다 보니 조금만 더 올라가면 거의 2배 가까이 이제 올라서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적자 기업이다 보니 충분히 올라갔다 생각하시고 본전 수준 올라오면 적당히 좀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자 일단은 이대로 올라가면 일단 본전 수준 정리하시고, 만약에 여기서 올라가지 못하고 꺾일 수가 있잖아요. 그 꺾이는 흐름이 11,850원을 이탈시키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냥 전량 손절하시고 11,800원 이탈되지 않고 그대로 올라가면은 본전 수준에서 전량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텍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8390번님, 서울반도체 14,900원의 비중 35%. 잘 가요, 서울반도체. 예, 예전에 이 전전 정부에서 LED 정책이 활성화되면서 시총 2위 아니었어요? 예,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었는데, 그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정말 매수를 많이 하셔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가 이제 2010년도에 58,000원 갔던 게 자기가 쌍봉을 좀 때리고 2014년도에 찍고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인데, 자 어느 정도 이제 가격 조정도 다 마무리가 좀 돼가는 부분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기간 조정도 어느 정도 좀 이루어졌던 부분이고, 자 보시면은 매출액이 한 1조 1천 나오고 한 시가총액 8천 나왔기 때문에 매출액이 뭐 시가총액보다 높게 나오고 있는 부분. ROE 같은 경우도 10%, 배당 같은 경우는 한 1.47 수익률 좀 주기 때문에 좋습니다. 또 그리고 자 보시면은 이제 19년도는 조금 18년도에 대비해서 매출액이 떨어졌지만은, 자 20년, 21년부터에서는 조금씩 다시 또 자리를 좀 회복해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또 뭐 부채 비율 같은 경우도 뭐 78%밖에 안 돼요.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유보율이 한 2000% 넘으니까. 자 회사는 뭐 기본적인 분석에서는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기술적 분석에서도 나쁘진 않습니다. 제가 여기 구간에서 계속해서 이 서울 반도체 종목을 언급을 좀 드렸었죠. 또 증시와에도 좀 출연해가지고도 이 자리에서 언급을 좀 드렸던 부분도 있고, 또 어제도 제가 서울 반도체 이 종목을 또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내년에 그 미국에서 CES가 열립니다. 근데 거기에서 보시면은 마이크로 LED 쪽에 대한 시장이 어떤가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IT 대형 기업체들이 제품들을 다양하게 대거 선보인다는 이야기가 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애플 쪽에서도 어떤가요? 기존에서의 그 마이크로 이 LED 쪽으로 또 제품들을 사용하는 그런 쪽으로 좀 잡혀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서울 반도체 조금 더 우리가
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거는 좀 길게 좀 보고 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는 18,000원 좀 말씀드리겠고요. 손절은 의미가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비중은 한 번에 이렇게 35%는 조금 들어가시는 것은 지양해달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반도체 들어봤고요. 7588번님께서 신테카 바이오 상승이 있을까요? 소액으로 좀 들어가 볼까 합니다 하셨는데 어때요? 네, 이미 공모가를 좀 웃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접근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가격에 접근을 하신다면 16,200원짜리가 손절 라인 됩니다. 무조건 손절하셔야 되고 이탈되면.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다시 이제 재접근하는 자리가 이제 15,100원짜리. 그래서 16,200원 깨지면 전량 손절하고 15,100원짜리에 재접근하고, 마찬가지로 이 자리도 깨지면 그냥 손절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로 16,200원 이탈되지 않고 상승력 나오면 17,300원 정도 자리까지만 짧게 스윙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기술적으로 생각하자. 6739번님께서는 DNA 링크 3,920원의 비중 20%라고 합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DNA 또는 유전체, 뭐 신약 쪽 관련된 이제 종목인데, 자, 재무 구조를 보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실적이 나오지는 않고 있다. ROE 같은 경우도 지금 마이너스 17.35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돈을 투자를 해도 그 투자한 만큼의 돈이 지금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매출액, 당연히 뭐 매출액이 떨어지니까 그게 나오겠죠. 크게 뭐 매출액이 뭐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그대로 조금씩 뭐 재무 구조를 맞춰가는 것 정도로 상당히 좀 미약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시가총액은 오히려 더 높게 나오기 때문에, 자, 이건 이제 보시면은 이제 올라가고 나서,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24,650원 이후에 계속해서 어떤가요? 추세가 낮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오파동이죠. 하나, 둘, 셋 해서 오파동의 자리에서 자, 좀 자리를 좀 잡고 있는 상태인데, 자, 이거는 이제 뭐 회사 자체가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좀 보고 가시는 게 좀 맞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자,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는 홀딩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 지지대가 자, 동계가 되면은 다시 한번 2,440원을 또 깰 수 있는, 또 1차적으로 여기가 먼저 깨지겠죠. 3,000원 깨고 여기서 밀리면 3,000원까지 밀리겠 거고, 여기서 또 깨지면 여기까지 또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의 그 지지대 가격대를 한 3,600원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좀 잡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자,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1차적으로 한 4,500원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4,700원 또 4,900원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DNA 링크 들어봤고요. 다음은 3957번님의 부방입니다. 3,550원의 비중 80% 많이 들고 계시네요. 네. 지금 뭐 살짝 저평가권으로 내려오기는 했지만 아직 뭐 극단적으로 빠져 있는 상황은 아니고, 또 중국 관련해서 조금 움직이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술적으로 좀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올리셨네요. 근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일단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손절은 2,600원짜리 제시해 드릴게요. 2,600원 이탈되지 않는 한 반등 기대해 봅니다. 반등 기대해 보시는데, 그 반등의 일단 첫 번째 저항자리는 3,000원짜리예요. 3,000원. 3,000원 저항 여부 한번 보시고, 3,000원이 돌파되면은 3,300원 정도 자리까지만 제한적으로 보시면서 매도하시면서 빠져나올 전략 제시해 드립니다. 네, 부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가격을 좀 지켜서 손실을 줄이는 방향성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2942번의 문자입니다. EDGC 5,450원에 이번에 비중이 좀 높아요. 40%. 예. 근데 이게 시약 판매를 주로 좀 하고 있는 좀 회사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 투자자분께서 종목 상담 들어올 때 보면 꼭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몇 개가 좀 들어옵니다. 그만큼 개인 투자자분께서 제약 바이오 종목에 대한 매수세가 좀 많이 몰려 있다, 이렇게 볼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가 몰려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종목이 무거워지겠고, 그렇게 탄력도가 나오기는 어렵다는 거고, 자,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이라든가 단기 수익률이 15년도부터 해서 지금 4년 연속 계속해서
적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뭐 정부 쪽에서 지난해 이 제약 바이오 부분에 있어서 이 조건에 있어서 좀 완화를 좀 시켜준 부분이 있었죠. 이렇게 되면 상장 폐지 관리 종목에 좀 들어갈 수 있는 수순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뭐 정부 쪽에서 어느 정도 좀 봐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만약에 그게 이제 없다 하면은 조금 종목이 좀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출액이라든가 시가총액 비교에도 상당히 좀 좋지가 않고 ROE도 좋지가 않은 그런 상태다. 그래서 지금 뭐 제약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도 좀 실적이 나오고 있는 애들도 있습니다. 꼭 굳이 위험하게 실적이 안 나온 종목들을 좀 매수는 할 필요는 없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자, 보시면은 여기 눌림목을 좀 주고 21선, 뭐 61선까지 해서 역배열이 있는데 이걸 좀 돌파를 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인데 어제 그 22%까지 갔다가 다시 좀 꼬리를 좀 단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한 6,000원 선 정도에서는 좀 매물을 한번 맞고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해보는 거에서 일단은 홀딩 하시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6,000원 잡아드립니다. 네. 목표가 6,000원 잡아주셨습니다. 7791번님, 유엔젤 지금 매수 어떤가요 하셨는데 이게 팽수 관련주잖아요. 네, 이미 뭐 콘텐츠 관련으로 충분히 부각을 받은 기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4,850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매수를 하신다면 이 4,850원짜리 이 자리가 손절 라인이자 이제 지지 자리가 되는데 이 자리가 이탈되지 않고 이대로 반등력 나와주면 5,780원 정도에는 우리가 단기적인 매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4,850원이 이탈되면 이건 손절을 해야겠죠. 손절하고 나서 내려갈 수 있는 자리가 4,280원짜리입니다. 여기서는 기술적으로 재접근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4,850원을 기점으로 손절 대응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고 이 상태로 반등력 나오면 짧게 5,780원 매도하시면 되고 만약에 4,850원 깨고 내려가면 빠르게 손절하고 4,280원의 기술적 재접근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짧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엔젤 들어봤고요. 다음은 한화케미컬입니다. 7094번님의 종목이고요. 18,900원에 비중 15%. 사실 이 종목도 개인분들이 엄청 샀어요. 예. 뭐 태양광 하면은 뭐 하나케미칼, 하나키스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투자를 좀 했던 종목인데 자 보시면은 자 18년도까지는 보시면은 18년도에 뚝 떨어집니다. 매출액이 뭐 17년 대비해서 근데 올해부터 해서 이제 18년 대비 좀 좋아지는 부분이고 또 17년, 뭐 16년, 뭐 15년, 14년도 이것까지 다 매출액이 뛰어넘는 그런 부분이고 20년이라든가 21년도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예상 수치가 좀 나오고 있다는 것도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봤을 때 시가총액이라든가 매출액 대비해서도 매출액이 시가총액이 높은 상태이고 자 ROE가 조금 좀만 한 5 정도만 5점대만 나와준다 하면 또 더없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아쉽던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이 나쁘지는 않다. 그래서 부정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면서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매수 타임은 뭐 잘 잡으셨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조금 더 시장이 안 좋아서 밀린다고 하면은 15%이기 때문에 더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은 종목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 전략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홀딩 전략은 말씀을 좀 계속해서 드리겠고요. 자, 손절 라인은 여기 17,300원 정도 잡고 라인을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단기적으로요. 자, 그 다음에 자, 목표가는 21,000원 정도 단기적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장기적으로 또 봐도 좀 괜찮다는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15,950원이 깨지게 된다 하면은 그때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도 좀 잡아드리겠고 장기적으로 좀 봤을 때 목표가 같은 경우는 34,000원까지도 봐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갈까요? 9855번님, 텔콘 RF 제약 매수해도 될까요? 목표가 알려주세요. 일단은 최근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제약바이오 중에서 덜 오른 종목 살까 말까 하는 예, 이거예요. 일단은 뭐 비보존 관련 이슈로 충분히 부각을 받은 네.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뭐 더 많이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냥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접근을 하게 된다면 7,890원 정도 자리가 손절 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7,89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만 일단 홀딩 포지션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대로 반등력 나오면은 9,450원의 단기 매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7,880원 이탈되면 이대로 밀리면서
7,180원 깨지면서 6,300원 정도 자리까지 또 내려올 수 있는 기술적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7,880원 손절 라인 잡고 혹여라도 깨고 내려가면 빨리 정리하시고 6,300원에 재접근하는 게 훨씬 낫고요. 그리고 이 상태로 반등력 나오면 9,450원에 전량 매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하나 더 가도 될 것 같습니다. 0628번님 젠백스 사셨네요. 33,000원에 비중 30%. 이게 참 엄청나게 또 올랐던 종목이잖아요. 예, 이게 2012년, 11년도 엄청나게 이슈가 됐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또 고점에서 많이 좀 매수를 했던 그런 종목인데, 자, 최근에 이제 그 알츠하이머 임상에 대해서 유효성과 안정성에 대한 이야기가 또 좋게 나오면서 급등을 좀 했었죠. 그 뒤에 이제 살짝 이제 눌림을 좀 주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자, 오늘 이제 양봉이 나와주기 때문에 이제 그나마 다행인데, 만약에 그 음봉이 나오면서 자, 5일선과 지금 11선이 꼬여 있어요. 정별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가 된다 하면은 뒤로 조금 더 밀릴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젠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평선이 이 5일선과 11선이 꼬여 있는 게 풀리는지 풀리지 않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지금 상태에서는 뭐 양봉이 나왔으니까 뭐 괜찮은데, 만약에 내일 이 음봉이 나오면서 5일선과 11선이 역배열이 된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는 정리를 하고 나오시는 게 맞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재료가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재료가 노출된 것에 대해서는 당장 다시 한번 대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젠백스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지수 이제 함께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부터 지수를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196, 2200까지 이제 3.99포인트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코스피가 가볍게 지금 올라주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가 오르는 종목이 437종목, 내리는 종목은 382종목이 지금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흐름 보시면 조정 없이 그대로 올라가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일단은 이것들이 수급에 좀 기인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수급을 바로 보도록 하죠.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무려 4,561억 원을 매수합니다. 기관 매수 물량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494억 원 매수에 그치고 있는데, 이 금융투자 쪽에선 강하게 여전히 매수를 해줍니다. 2,123억 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요. 연기금도 적지만 206억 원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투신이 지금 1,201억 원을 팔고 있고요. 개인이 5,048억 원을 팔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마어마한 물량을 팔았던 투신과 개인, 오늘도 어마어마한 물량을 또 팔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 특히나 외국인이 그 물량들을 거의 받아내고 있는 모습이고,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만 지금 순매수를 6,689억 원 정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수급 자체로 볼 때는 쌍끌이 매수에 개인은 팔고 굉장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종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이 흐름 좋네요, 여전히. 삼성전자가 3.66%가 올라가면서 이제 액면 분할 이전의 그 고점 부분까지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한 2% 정도만 더 올라가면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도 역사적 고점 부근까지 이제 단숨에 치고 올라왔습니다. 네이버 18만 원 위로 올라왔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소폭이지만 1,000원 정도 두 호가 올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현대차도 12만 2천 원대까지 올라옵니다. 2%대의 상승. 현대모비스는 상승폭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1%대의 상승. 셀트리온이 무려 5%의 급등이 나옵니다. 오랜만에 셀트리온 급등 흐름 가져가고요. 포스코도 1.86%나 올라갑니다. 그리고 LG화학이 좀 많이 빠지네요. 시장 대비해서 많이 빠진다는 겁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도 659군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마디지수 때 650 그리고 2200 양시장 모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지수 보시면 649 부근에서 계속 저항을 좀 받는 모습이 포착이 되는데, 이 추세면 650 뚫고 올라가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674, 5 정도의 저항을 좀 이제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 다음 레벨로 일단은 수급을 좀 만나보도록 하죠. 외국인 기관 150억 원, 826억 원을 각각 순매수해 주는데, 기관은 특히나 금융투자 쪽에서 많이 사줍니다. 540억 원, 그리고 연기금이 169억 원을 사고요. 개인이 894억 원을 삽니다. 한마디로 개인의 물량을 기관이 지금 받아내고 있다. 외국인이 받아내고 있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개인이 매도가 좀 강하게 나오는 가운데 투신 쪽에서도 매도가 나옵니다.
이건 포트 정리나 뭐 펀드 환매 물량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투신 쪽에서 좀 정리가 되는 물량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주들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죠. 결국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5만 원을 넘어섭니다. 5만 500원대까지 강하게 치고 올라왔고요. HLB가 상승은 보여주는데 상승폭은 좀 미미합니다. 700원, 10만 원에서 다시 내려왔네요. CJENM이 200원 올라가고요. 펄어비스와 스튜디오 드래곤이 빠지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의 낙폭이 좀 줄어든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펄어비스도 좀처럼 올라온 주가가 쉽게 빠져내려가진 않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SK머티리얼즈 잘 가죠. 4.39%. 휴젤도 잘 가고요. 메디톡스도 잘 갑니다. 메디톡스가 시총 10위로 올라왔고요. 파라다이스가 밑으로 내려갔네요. 일단은 뭐 JP모건 헬스 컨퍼런스까지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나는 모습이고 KMW가 5만 원이 다시 이탈이 되는 모습입니다. 5만 원 아래로 내려왔고요. 헬릭스미스가 오늘 장에서 2% 후반대 3% 가까이 올라옵니다. 워낙에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았고 이렇다 할 호재 악재 없이 수급으로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HLB나 메지온의 움직임에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데 오늘은 메지온이 급등이 나오면서 헬릭스미스도 잘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시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는 올라왔는데 종목은 재미없을 수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저희가 아까 잠시 나눠본 적이 있었는데 결과도 그런 것 같죠? 예, 뭐 오늘 뭐 생색내기 장세이지 않나. 그야말로 그 국가의 그 지수만 좀 올려놓는 그런 부분이 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수급적으로 이제 봤을 때 외국인이 이제 들어와줬기 때문에 뭐 약간의 좀 위안이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사시는 게 맞는데 여기서 좀 팔고 계신다는 게 조금 아쉽다라는 거고. 자, 오늘 저녁에 이제 미국에서의 그 산업 생산에 대한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이게 바로 대표적인 경기 선행 지수가 되기 때문에 이건 꼭 좀 여러분께서 좀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내일 이제 국내 시장에서 이제 오픈 베킹이 출범이 됩니다. 그러니까 핀테크 관련된 종목들 여러분께서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또 그 내일 저녁에는 이제 미국 최대 메모리 칩 업체이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 실적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께서 좀 체크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시장은 원달러 지수가 계속해서 하향세를 좀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보고도 여러분께서 대응을 하셔도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아까 SOL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은, 자, 유가 상승하는 거 꼭 좀 여러분들께서 좀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시장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은 바로 이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그동안에 많이 좀 상승을 했었습니다. 1년 넘게 계속해서, 자, 2018년 8월 16일부터 해서 9월 4일까지 해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했었고,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이평선들이 응집이 좀 됐습니다. 근데 이 응집이 된 자리에서 좀 역별이 된 상태에서 응집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저녁에 이게 음봉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금 가격이 계속해서 밑으로 하향으로 기준을 잡고 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봤을 때 안전자산들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 하향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러분께서 여유 있게 좀 보시면서 보시면 되겠고,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상승하면은 그냥 5인선만 잡고 대응을 하셔도 충분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박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시장 앞으로 조금 더 좀 이러한 흐름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지수만 끌어올리는 흐름이 나타날 것 같고, 저번에도 언급드렸다시피 2165 라인 이탈되지 않는 한 2250선 정도까지 추가적인 지수 상승력 바라보아라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역시나 좀 그런 흐름이 지금 지속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니,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이제 이상한 흐름만 나타나지 않는다면
2250선까지 일단 이대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 상태로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력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내일 흐름 정도의 655 라인 돌파하는지 못하는지 여부를 일단 판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655 돌파되면 추가적인 상승력 충분히 가능하니까 일단 이렇게 저항점 2250 그리고 655 라인 바라보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제 지수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에 마감이 됐을까요? 코스피가 1.27%나 올라왔네요. 2195.67포인트에 거래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0.95% 올라가면서 650 터치했습니다. 650.56포인트에 거래가 마감됩니다. 환율 오늘 조정 크게 들어왔죠. 6원 10전이나 내리면서 1166원대. 어느새 환율은 1160원대까지, 얼마 전까지 90원이었는데 또 순식간에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의 등락폭 굉장히 크다. 이 부분도 시장에서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입니다. 3084번님께서 G3BNT 33,420원에 비중 30% 손절해야 됩니까? 라고 하셨는데 어때요? G3BNT. 임상 앞두고 있잖아요. 네, 인상도 앞두고 이미 이제 시장에 많이 또 부각도 받고 있기 때문에 33,000원. 일단은 조금 보세요. 29,300원 이탈되기 전까지는 좀 홀딩 포지션 유지해 보시고, 근데 이제 29,300원 만약에 이탈되기 시작하면은 기술적으로 24,500원 정도 수준까지 빠질 수 있으니까 그때 손절하시면 되고요. 29,300원 이탈되지 않으면 이 상태로 상승력 좀 유지될 수 있는 기술적 포지션이 있으니까 조금 더 홀딩 하시면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만약에 이 상태로 상승력이 한 번 더 29,300원이 이탈되지 않고 나오게 된다면 찍을 수 있는 자리가 35,700원짜리니까 만약에 29,300원 이탈되지 않고 상승력 잘 유지해 준다면 35,700원 정도 부근에 전량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3BNT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종목은 9095번님의 티웨이 항공입니다. 5,500원의 비중 20%. 오늘 좀 기대를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별로 안 나왔어요, 재료가. 뭐 다른 뭐 SK 하이닉스하고 뭐 삼성전자, 뭐 현대차, 뭐 세트론이 다 가져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의 뭐 재료 같은 경우 또 장후반에는 이제 뭐 정치 테마주가 좀 한번 어떻게 보면 시장의 바람을 잠깐 일으켰던 부분인데, 지금 이제 항공사들이 그렇게 좋은 부분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이 관광객들이 좀 잘 유치가 되면서 또 잘 이렇게 원활하게 좀 흘러가야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중간에 이제 뭐 아시아나항공 매각 이야기라든가 뭐 중국하고 있어서 뭐 만남이라든가 이런 일이 왔을 때 잠깐씩 반응이 보였던 부분이지, 특히 이제 그 일본과의 관계가 이게 좀 풀린다고 하면은, 근데 풀린다고 해도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감정이 남아 있는데 일본 관광으로 얼마나 좀 갈까? 그쪽에가 가장 노선이 좀 많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이제 매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종목들이 좀 어려움을 좀 부추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올해 뭐 영업이익이라든가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완전히 확 정말 적자가 심각하게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12년도 같은 경우도 예상을 보면은 영업이익은 회복은 하지만 단기 순이익은 또 적자를 계속해서 적자 폭을 좀 줄이는 쪽으로 가지 적자는 탈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자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에서 조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항공사들은 크게 어떤 종목이 이렇게 방향을 급격하게 돌려 세우는 그게 아니라 잔잔하게 조금씩 올라갔다가 또 조정이 나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좀 만들어낼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은 저는 여기에서 좀 수익 실현을 좀 하고 나오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리고 나서 한 5,200원 정도, 이 정도에서 한번 좀 약간의 여기 가격대가 좀 지지가 좀 잡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매수 타임을 한번 잡아보시고,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한 61선으로 좀 잡아보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티웨이 항공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입니다. 7093번님의 AD칩스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여쭤보셨는데 어때요? 자, AD칩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적자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순자산 가치 264억짜리가 현재 시가총액이 482억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히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쪽 유통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냉장, 냉동고, 즉 영업용 냉장고를 이제 제조 판매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의 뭐 대다수가 이제 냉동 냉장 사업에서 대다수 매출이 70% 이상이 냉동 냉장 쪽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또 반도체주라고 하기에도 좀 약간 애매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반도체 관련 섹터가 좀 긍정적으로 상승력이 나오면서 AD칩스도 상승력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재무 구조도 좋지 않고 그리고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좀 우리가 좀 기술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성은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12 물량과 이제 신주 이수권 발행 물량이 원래 좀 행사가액이 높았다가 최근에 주가가 빠지면서 한 1,000원대 정도 수준까지 이제 전환가액을 좀 조정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 만약에 1,030원짜리가 이탈된다면은 또 한 번의 조정력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 만약에 1,030원이 이탈되지 않으면 이대로 주가를 좀 급등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니까 1,030원 손절 라인 잡고 2,230원 정도 자리까지 짧게 한번 바라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AD칩스 이야기 들어봤고요. 5338번님은 크리스탈 14,500원에 비중 20%. 이 종목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자, 이 종목도 한번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죠. 작년 봄에 급등을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시세가 나온 부분에서 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눈에 확 띄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9,000원짜리가 29,000원까지 갔었기 때문에요. 근데 이거 보시면은 지금 바닥에서 신용 물량이 좀 줄어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지금 바닥에서 계속해서 신용 물량이 좀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 특히 이 제품 같은 경우 관절염 관련해 가지고 그 관절염 진통 소염제인 아셀릭스 쪽에서 매출이 좀 비중을 좀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다음에 또 이제 슈퍼박테리아의 그 항생체하고도 또 제품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뭐 눌림을 좀 잘 준 부분, 그다음에 파동도 잘 끝나갔던 그런 부분에서 좀 매수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지금 좀 손실을 좀 보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좀 대응을 좀 하기에는 좀 괜찮은 종목이 되겠다는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 좀 회사이기 때문에 길게 가져가신 것보다는 짧게 좀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자, 손절 라인은 자 13,8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목표가는 15,500원에서 16,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9903번님의 문자 또 이어갑니다. 녹십자 랩셀 36,200원에 비중 40%. 또 제약바이오입니다. 네, 요즘 최근에 뭐 항암제 이슈를 좀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녹십자 랩셀이기 때문에 조금 뭐 주가 상승력도 좀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이 한 6배 정도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기술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제가 그래서 기술적 포지션을 좀 잡아본다면 35,100원이 손절 라인이 됩니다. 35,100원이 손절 라인이 되고, 자, 이 상태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기본적으로 찍을 수 있는 자리가 38,100원짜리 이미 여러 번 터치를 했죠. 지속적으로 좀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한번 강력한 흐름이 한 번 더 나타나게 된다면 이 38,100원짜리를 돌파할 것 같아요. 그래서 35,10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홀딩 포지션 유지해 가시면서 한 단계 더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저는 41,200원짜리까지 바라보셔라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녹십자 랩셀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 하나 더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2829번님의 나이스 정보통신 3650원의 비중 절반입니다. 예, 비중을 한 번에 너무 많이 들어가셨네요. 어제도 이거 종목이 좀 들어왔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신용평가, 그다음에 그 단말기 쪽에서의 수신료, 원조 기업이다 보시면 되겠는데, 어제 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 분석에 있어서는 뭐 나쁜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 분석에서도 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추세 상승하는 실적이 나와주냐 안 나와주냐가 좀 중요한데, 자, 매출액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자 우상향을 좀 나와주는, 또 예상치까지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가끔씩 한 번씩 이렇게 전년 대비해서 조금씩 감소하는 부분이지만 크게 뭐 이탈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기본적인 분석에서도 성장이 좀 중요하듯이 이 주가에서도 보시면은 추세가 성장 추세로 가냐 아니면 이게 하락 추세로 가느냐가 좀 중요하겠는데,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자 이 15년도에 51,500원을 지금 돌파하지 못하고 19년도에 41,000원 선에서 좀 맞고 좀 떨어졌던 그런 부분이고, 또 이번에도 보시면은 자, 우리가 추세라는 것은 이런 선을 그어서 추세선을 그어서도 좀 보이지만은 우리가 이평선으로도 추세선을 좀 보기도 합니다. 자, 121선이 지금 붕괴가 됐다라는 것은 6개월 추세선이 붕괴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일정한 반등이 나오면은 정리를 하고 나오신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마음 졸이지 않게 비중이 워낙 좀 많으시니까 36,50원 오면은 그냥
본전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오히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한 18,000원, 18,100원 이 가격대 오면은 그때 정도 한번 매수 타임을 노려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상담 여기까지 가도록 하고요. 두 분도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임 박정식 전문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